같이 하면서 잘 들리시죠? 그래서 아들러의 책도 꼭 추천드려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보면, 제가 아들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아들러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너희에겐 필요 없다. 너희 삶은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음. 일단 중요한 거는 현경님 아까 이제 늦게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벚꽃 피기 전에 지금이 1월 29일이고 2월, 3월, 2개월 동안 책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음, 3월 말까지는 모두 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책이 이 세상에 없던 책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결단하시고 내 책이 서점에 꽂혀 있을 것이다. 내 책이 교보문고 이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계속 상상을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일단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과 사업 속에서 주제를 정하시면 되고, 주제에 맞는 목차를 정하시면 돼요. 주제를 정하시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좀 뽑아보시는 게 목차거든요. 근데 목차를 정하시면 이 두 개, 주제와 목차를 정하시면 책의 50%는 다 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골격, 뼈대를 세웠으면 이제 한쪽 한쪽, 한 꼭지 한 꼭지 원고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책을 등록하고 이제 개인 브랜딩을 해서 수익화까지 하는 건 이제 제가 차후에 또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아직 좀 먼 얘기 같으시죠? 이제 금방 됩니다. 지금 대전자책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 12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로 이제 전자책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연수님 같은 경우 영어 교사시니까 영어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책을 쓰시고 영어로 출판하셔서 아마존 전자책으로 출판하셔도 돼요. 그러면 인세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온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를 만난 것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 함께 만난 것도 엄청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쓰셔서 연수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럼 연수님이 영어로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아마존에서도 올리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12년 동안 초, 중, 고를 다녔고, 대학 다니고, 평생 이렇게 배움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인풋만 하는 삶에서 이제 아웃풋 하는 삶으로 이제 컨버전을 하셔야 돼요. 자, 난 이제 인풋은 그만하고, 나 이제 아웃풋 낸다. 아웃풋 내서 내 삶을 좀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될 때 워런 버핏이 말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솔루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3주, 3월까지, 말까지 얘기한 거가 이제 8주간의 레이스거든요. 2개월, 2달 동안 이제 레이스를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자 이제 1주차 수업인데, 1주차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주제 정하고, 목차 정하고, 2주차, 목차 이제 완성하고, 원고 들어가고, 4주차 진행하면서 초고 완성하고 원고 등록하고 출간하면 이제 8주간의 전자책 과정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이 정도면 되겠는데 하시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일단 전자책 출판의 장점이 있어요. 음, 전자책을 출판해야 한 이유는 여러분은 이제 전자책을 출판하시면 작가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매일매일 그냥 살아내는 삶이었다면, 휘발되는 삶이었다면, 이제 휘발되는 삶이 아닌 기록하는 삶으로 변환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난 주부였어, 엄마였어, 나는 그냥 사업가였어, 교사였어가 아니라 나는 엄마이지만 작가고, 사업가지만 작가고, 교사이지만 작가로서의 삶은 엄청 또 달라요.
작가로서의 삶. 한번 도전해 보실 만 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이에요.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또 없거든요.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분명한 도움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엄청난 큰 기쁨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왜 기부를 하겠어요? 기부하는 거는 세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책도 그렇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는 작은 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전하는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이 되는 삶.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수익이 따라오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수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전자책을 내는 제가 권하는 많은 베네핏 중에 되게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수익이 따라오면 자기 개발이 되게 지속 가능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생활하기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다른 일을 위한 삶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브랜딩도 되고 인세도 갖다 주는 유익이 되는 삶입니다. 전자책이 저한테도 되게 큰 변화였어요, 인생 가운데. 저도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만 책을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처음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삶이 책이 될까? 음, 한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한 사람만 책을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니까 위대해집니다. 예. 제가 작년 2023년도에 도서관으로 매일매일 출근했어요. 제가 이제 평생의 미션이 책을 미친 듯이 읽는 게 저의 미션이었는데 작년에 그걸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밀도 있게 읽은 책은 한 300권 정도 되고 정말 그 책과 연결돼서 읽은 책은 한 500권 정도 되는데 그중에 난중일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들어보셨죠? 난중일기 이순신. 이떠만해요. 벽돌 같아.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게 평생 쓴 일기가 아니에요. 그 임진왜란 일어난 임진년부터 7년, 8년 좀 안 되게 쓴 그 7, 8년의 이순신의 일기인데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읽어보시면 거창한 내용이 없어요. 임진년 정월 초하루.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했다. 오늘은 뭐 누가 뭐 부하 누구가 수박을 사갖고 왔다. 한심한 놈이다. 오늘은 뭐 누구랑 밥을 먹었다. 순댓국을 먹었다.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런 되게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예요. 저는 난중일기가 되게 비범하고 되게 거창하고 되게 정말 거대한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자기 부하하고 밥 먹은 이야기. 나라에 제사를 드려서 오늘은 쉬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뭐 가끔 하나씩 있어요. 오늘은 칼을 갈았다. 적장에 목을 베기 좋은 칼이다. 뭐 이 정도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도서관에 가셔서 난중일기 읽어보시면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위대한 책도 막상 펼쳐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지극히 사소한 거고,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유흥준의 나이문화유산 답사기 이분도 이 책으로 엄청 유명해지셨죠. 이분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음, 저는 이분이 이 책을 쓰지 않았다면 장관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 과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 잘 아신 한비아 씨도 그 여행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책을 썼을 때 인생이 또 바뀌었죠. 이런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책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인생의 변화, 세상의 변화와 도움이 많이 됐죠.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이렇게 전자책 시작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아, 내 얘기가 무슨 책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똑같은 얼굴이 없듯이 세상에 똑같은 책은 없습니다. 요즘에 그 서점 가시면 가장 많은 책들이 그냥 평범한 분들이 에세이 내신 책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버스 기사입니다.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이런 분들의 책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의 책을 꼭 펼쳐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삶을 모르니까. 그분의 삶이 궁금해지니까. 버스 기사가 우리나라만 해도 몇만 명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몇만 명 중에 그분이 책을 냈을 때 그 책은 또 특별한 책이 되고 특별한 기사님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연수야, 넌 무슨 책을 쓰고 싶니? 스스로에게 꼭 그렇게 자문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통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제를 좀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전자책은 실용서나 전문적인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자책이 많이 확대되면서 요즘에 에세이도 많아지고 어떤 사소한 어떤 출판책의 경향이랑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서 어떤 whatever you want 뭐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전자책 같이 진행했던 분들은 어 과외로 1억 벌기 이런 책도 있고 뭐 부동산 투자, 블로그, 그림 잘 그리는 거. 그리고 저의 일기 수강생분 중에 꽃집 하신 분 있거든요. 그래서 꽃집에 대한 이야기, 에세이도 있고 그리고 저 일기 분 중에는 육아책을 벌써 내신 분 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지금 주간 베스트 3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분은 책육아, 아이를 사교육 안 하고 책육아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 책도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건 저는 자기와 결이 맞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또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를 좀 정하셨으면 다음에는 목차 만들기요. 목차를 만드는 것은 건축의 기초공사와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지만 뼈대를 1장, 2장, 3장, 4장 세우다 보면 이게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기둥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 그거에 대한 뒷받침, 어떤 방법, 어떤 메시지나 뭐 Q&A나 궁금증 해결, 요 정도 루틴으로 하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에세이라면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특징을 잡아서 네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나 다섯 가지. 그래서 예시를 만들어 보면 책 제목 잡고 그 프롤로그나 에필로그는 간단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으면 돼요. 자신의 소개라든지 이 책을 쓰는 동기, 목적 쓰시면 되고 에필로그는 책을 다 쓰신 소감을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장식하시면 되고, 그리고 장 제목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장, 2장, 3장 주제로 챕터별로 1장, 2장, 3장, 4장에 각 꼭지, 한 장을 꼭지라고 하거든요. 소장을. 그래서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네 꼭지 하면은 네 장이면 16꼭지가 되죠. 그럼 16꼭지에 글이 나오면 한 페이지에 한 A4 한 장 반이면 전체에서 이게 16, 30장이 훨씬 넘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전자책으로서의 기본 요건은 충분해요. 요즘에는 뭐 제가 할 때는 뭐 30장 이상이라고 했는데 크몬 같은 경우 20장에도 나오는 경우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교보문고나 알라딘 이런 메이저 전자책에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한 기본적으로 밀도 있게 하려면 한 30장 정도를 구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0장 어렵진 않아요, 진짜.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좀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제를 먼저 정하시고 주제에 관련해서 나 저 제목 이런 거 할게요 해서 한 3개 정도 단톡방에 인증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을 네 장으로 할 경우는 다섯 꼭지로 하면 원고지 2.5장씩, 원고지 2.5장이라고 해도 A4 한 장 정도 되거든요. 그럼 50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거. 그래서 글씨 폰트는 한 12폰트로 줄 간격은 180%로 하시면 되고 한글 바탕체로 쓰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좀 안 깨져요. 네. 잠시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글 바탕체로 하시면 되고요. 음, 구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으로 하시면 돼요. 제목은 쉽게 만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관이나 서점 가셔서 요즘 트렌드를 보시면 한 큐에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그 제목에 이끌려서 책을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낚일 때도 많죠.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인기도도 달라지고 흡입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목을 좀 뽑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려는 책을 단 한 문장으로도 설명해 보시고 관련 분야의 제목을 좀 비교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인기가 있거나 잘 팔리는 전자책을 참고하시고 명언이나 문구도 보시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좀 책 출판 트렌드와 목차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잘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아, 이게 온라인은 이게 피드백이 서로 안 되니까 이런 게 좀 아쉬워요. 그쵸? 그래서 1주차 미션입니다. 제가 이제 출간 기획서를 보내드릴 건데, 출간 기획서를 좀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아, 내 책에 전체 큰 그림을 그린다. 출간 계획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책 제목, 주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톡방에 세개씩 공유하시면 돼요. 전 주제를 아까 뭐 지원님은 교사의 어떤 13년 차의 정리라면은 중간 점검이라면 어떤 제목으로 하실지 한 세개씩 뽑아보세요. 그리고 계속 바뀌어도 돼요. 한번 뭐 픽스한다고 뭐 결제해서 땅땅땅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까 공유하시고 수정에 수정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차도 한번 뽑아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글을 써보기. 그리고 단톡방은 이제 우리들만의 방이고 우리가 한 기수기 때문에 조금 그 알람을 끄신 다음에 좀 서로 여길 좀 이용하세요. 왜냐면 이게 보는 눈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같이 매일 단톡방도 좀 인증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계속 독려 드릴 테니까 인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미션이에요. 책 제목, 주제 세 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콰이어트 모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그 미라클 모닝이랑은 좀 결이 다. 미라클 모닝은 이제 미국의 저자잖아요. 콰이어트 모닝은 우리나라 이제 사업하시는 젊은 청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거를 왜 한번 제안 드리냐면 이분은 이 책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꼬집씩 쓰셨대요. 그냥. 한 꼬집씩. 그러니까는 책을 나중에 써야지 좀 평생 못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10분이라도 나 쓰자. 오늘 딱 5분 미션 루틴으로 만들자 해갖고 한 글자라도 두 글자라도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일주일 뒤에는 10글자 되고 20글자 되거든요. 그렇게 아침 시간을 좀 활용하시고 아무 때나 막 쓰시는 거.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도 일기를 쓰면 되게 좋거든요. 그 쓰는 것들이 아직 습관이 안 되셨다면 한 번씩 본인의 삶들은 자신의 삶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 이렇게 쓸 게 많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책 쓰기에 좀 가속도가 붙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예, 이 전자책 이 시간을 여러분의 결정적 순간으로 어,
자리매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때 미사했을 때. You can go home now. 예. 예, 책 쓰기는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오늘 나눴던 것도 잊지 마시고 책 주제와 제목을 세 가지씩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음. 어떠셨어요, 형경님은? 좀 소감, 음, 좀, 음, 할 수 있을까? 약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은 저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평소에 이렇게 좀 다이어리 같은 거 좀 쓰세요? 저는, 계획만 쓰고, 저의 느낌이나 이런 건 전혀 안 써요. 아, 네, 그래요? 네. 보통 그러면은 편지, 뭐 신랑한테 편지 같은 것도 좀 써보신 적 아니, 있어요? 아, 전혀 안 써요. 근데 되게 아하,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예, 예. 네, 그냥 상상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어서 아, 이해될까? 네.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음, 성경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궤적만 담아도 전 충분히 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네. 결대로. 어. 그래서 그 형경님은 형경님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지원님 지원님대로 소희님, 미라님, 연수님 다 자신만의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지를 사실은 책 주제 발견하는 것보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이번 주에 더 큰 미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전자책을 해보니까 책도 책인데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책은 정말 쉽게 쓰여져요. 어. 그럼 이참에 자신의 아름다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연수님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움. 아름다움. 글쎄요. 아름다움. 음, 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선한 미소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무던히 아침마다 연습하거든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음, 그냥 아름다움. 아름다운 음. 그니까. 느꼈죠? 이미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요. 메타인지가 떨어져. 이미 아름다운데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에.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한대요. 자기 자신을 다 되게 능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표현할 것이 없고, 약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 내 자신은 뛰어나고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답다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역이용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을 때잖아요.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을 이 책을 좀 통해서 뽐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책보다 더 귀한 인생인지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미라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이에요. 음, 셋인데, 미라님. 응, 여기 위에 미라님 초록 배경. 아, 아이가 셋인데 셋 안 같죠? 음, 예. 사실은 아이가 셋인 엄마의 삶이 저는 궁금해요. 저는 지금 아이가 둘이니까. 근데 그 삶도 책으로 쓰면 충분히 유의미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다 자기 자신은 다 하는 거지. 다 애 키우는데 뭐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별하기 때문에 책을 쓰고 위대하니까 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록을 하면 책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이순신 장군이 있었을까요? 존재감이 별로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장군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장만 장군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엄청 용맹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기록이 없으니까 안 유명해.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일기도 썼어. 난중일기를 쓰고 그리고 그 임진왜란 그 전쟁 이후 전쟁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 화룡점정의 끝을 달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과 글이 일치됐을 때 그 극대화한 시너지를 보여준 게 이순신 장군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전자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으로도 되게 의미 있지만 자녀에게 주는 또 특별한 유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쓰고 나서 엄마 책 냈어.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랑도 되게 좋아하고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저희 둘째가 이제 6학년인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참 모든 엄마들의 가장 최상위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왜 음. 최상위권이야? 그랬더니 엄마는 특별한 일도 잘하지만 사소한 일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울컥하면서 좀 찡했어요. 다른 누구보다 자녀에게 그렇게 듣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상적인 것도 이렇게 하지만 또 책도 쓰고 이렇게 다른 분의 성장을 돕는 것들 애들이 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애정하는지도 아니까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꽃 피울 수 있는 책이 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일기를 좀 쓰시고 아침에 쓰셔도 되고 저녁에 쓰셔도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현경아, 너 너무 멋있다. 너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저는 너는 근데 할 말이 저는 어 제가 아름다운 건 아닌데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는 되게 별로 그거에 되게 막 제 자존감을 높이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제가 좋아서 세상이 맞아요. 약간 제 중심으로 돌거든요. 어? 그래서 예. 약간 저는 그냥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막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네. 좋아요. 그럼 이미 준비됐어요. 이제 아웃풋만 하면 돼요. 아웃풋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것만 하면 돼요. 너무 네. 좋다. 그래서 어, 용기를 막 이렇게 저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어, 나랑 똑같아. 저도 별로 그래요. 막 그래서 좀 상상도 잘 못하고 뭐 나의 아름다움은 잘 못 찾겠지만 응. 그 그냥 뭐 그냥 쓸 거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 너무 좋아요, 진짜. 되게 저희 신랑한테 제가 엄청 잘난 체 많이 하거든요. 여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말하진 않는데 그냥 약간 아, 그 그래요? 아름다움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그냥 저는 제가 뭐 굳이 그러니까 아, 네. 굳이? 아, 이미 있는데. 아, 아름답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응. 뭐 제가 막 자존감이 낮고 이런 사람은 아니어 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오. 그러면은 이제 그 현경님의 이렇게 걸어왔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한경애 같은. 네, 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인생 그 궤적을 발자국들을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좀 남겨놓고 싶은 거, 기록하고 싶은 걸 좀 하면 네, 되겠어요. 아주 맞아요. 좋아요. 지원님은요? 어떤 아름다움을 남기고 싶어요? 제 아름다움이요? 네. 저는, 어,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을 잘합니다. 오, 제일 그래서 어려운 걸. 꾸준히 성실하게 되든 안 응. 됐든 할 거예요. 그냥 뭐, 걸레짝을 만들어 놔도 예쁜 걸레짝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냥 뭐, 진짜 조금씩 써서 35쪽이라는 게 사실 막 많진 않잖아요. 많진 않아요. 응. 뭐, 대하사극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35쪽 쓴다는 생각으로 응. 일기를 조금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소희님도요. 소희님의 아름다움이 궁금합니다. 저는 음, 사람들의 웃긴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웃겨하는 제가 사람을 되게 사랑스럽게 보는 능력이 있지 않나. 곱게 포장해 봅니다. 오, 너무 좋은 능력이에요. 감사해요. 미라님도요. 미라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해 주세요. 좀 약간 뭔가 다른 사람들을 좀 약간 도움이 되거나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좀 기쁜 것 같아요. 음, 음, 뭔가 그래서 아까 뭐 새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뭔가 책거리가 될까 싶기도 한데 아, 그냥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뭐 느꼈던 거 그냥 사소한 것들 약간의 뭐 일기식으로 뭐 쓰면 또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음, 그냥 뭐 제가 뭐 다른 지금 뭐 수업을 듣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 수업 시간에 못 오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채팅방 그 단톡방에 이제 그 수업 자료들을 올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얼마 동안 하게 됐는데 이제 뭐 별건 아닌데 이제 올리면서 이제 고맙다고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것도 좀 기쁘다 그런 것도 음, 생각했고 뭐 좀 그랬어요. 아, 멋있어. 네. 이타적인 미라 씨. 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아름답다는 말이 결국은 나답다는 말이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다운 책을 조금 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좀 같이 우리 공유했고요. 음, 지나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주제로 나갈지를 한번 이번 주에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그래도 감이 오시나요? 연수님은 좀 어때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희님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책으로 주제를 좀 정하실 건가요? 그게 고민이에요. 음, 향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더 네.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많이 냈으니까. 음, 그렇다고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머릿속에 회오리가 많이 음, 있는데, 그쵸. 그럴 것 어, 고민 좀 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일기분 중에는 강아지 간식을 잘 만드시는 분이 지금 책을 쓰고 계세요. 예, 처음에는 강아지 간식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만든 유기농, 오게닉 이제 펫 간식이라고 해서 이제 레시피를 좀 썼는데,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왔는지, 다른 강아지 산책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그냥 뭐 레시피라든지 그냥 그런 내용은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뭐랄까 공감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좀 하고 있는데 되게 그런 방법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꼭 뭐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그런 이렇게 꼭 정해야 되는 룰은 없으니까 좀 마음을 여시고 나는 이런 책이 나한테 어울리겠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우님, 예, 늦게 오셨는데, 좀 공감이 되셨나요? 책 주제 좀 고민됐나요? 아직 뭘 써야 될지 머리가 복잡해요. 맞아요. 처음에는 음. 다 그래요. 그랬죠. 정우님도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이시거든요. 열심히 일하시고 또 바쁘게 오늘 또 수영도 하시고 이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들을 계속 조금 정리하시면서 주제를 조금 이렇게 좀 넓었다면 조금 좁혀보고 여기서 좀 더 좁혀보고 이 좁힌 거에서 어떤 책이 나랑 좀 결이 맞을지 나를 좀 아름답게 잘 포장할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감이 오시죠? 응.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제 잡으시고 세 가지 제목 뽑아보셔요. 그래서 언제든 또 바뀔 수도 있고 바꿔도 되니까 막 던지세요. 지금 첫 주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막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일기. 일기를 꼭 써보시고 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러면서도 다른 책을 보셔야 내 책이 잘 써져요. 다른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쓰고 있나를 봐야지 내 책의 어떤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연님이 교사의 어떤 책이다 그러면 다른 교사들이 쓴 책을 한번 쭉 봐보셔요. 어, 뭐 나는 음악에 대한 책을 쓰겠다. 그러면 음악과 관련돼서 요즘에 어떤 책이 나오고 있는지도 보시고 좀 다른 책을 다 보고 배울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은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 갈 때 가장 편해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쌓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설계 도면이 나와 있는 데에서 내가 그 길을 가면 더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하기도 쉽고 문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허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중이나 주말에 서점이나 도서관을 꼭 한 번씩 가보세요. 되게 다 좋아하시죠? 도서관이나 예, 서점 좋아하시죠? 예,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 가면 갈 때마다 벅차요. 왜냐? 내가 안 본 책이 너무 많아. 제가 작년에 500권을 읽었어도 세상에 제가 모르는 책이 너무 많고 안 본 책이 너무 많고 보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분명한 동기부여와 그런 자극과 성장 욕구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잘하실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이런 책 요즘에 좋아한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책 보세요? 소희님은 무슨 책 보세요? 저는 마케팅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음, 좋아하는 책은 그 필자의 개인적인 문체가 들어간 에세이. 어, 그건 꼭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못 보더라도. 어, 좋아요. 아까 소희님이 그 향 관련돼서 얘기하실 때 개인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셨는데, 저는 소희님의 그런 문체가
강력하게 들어가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 글을 잘 안 써와가지고 예. 잘 읽히도록 써야 할 텐데 너무 거칠진 않을까 거칠어도 고민돼. 돼요. 빵도 호밀빵이 맛있잖아요. 예. 왜냐면 처음엔 거칠 수밖에 없고 너무 미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진정성이 묻어나는 글이거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그냥 솔직하게 담담하게 쓰는 글들이 가장 요즘엔 강력한 거. 음.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여러분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을 담담히 쓰다 보시면 그 글이 이게 내가 쓴 글이야? 이럴 때 이런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리고 좀 힘 빼고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전작자 쓴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책이 서점에 여기 꽂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 책이 검색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설렘만 있어도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의 목적에 충분히 다 응당하신 거예요. 어머, 세상에 없던 내 책이 나온다고? 내 이름이 박힌 책이 나온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인쇄도 막 들어와요. 저도 인쇄가 그 통장에 이렇게 갑자기 찍혀요. 그럼 입금 띵동 하면 그 기쁨이 되게, 어머, 나 인쇄 받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되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되게 기쁘고, 되게 좀 마음이 넉넉해지더라고요. 되게 동기부여도 돼서 또 써야겠다.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책 하나로 저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더 시너지가 많이 나실 거예요. 음. 지호님이 이렇게 책을 쓰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 책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음. 그래서 잘하려고 마시고 절대로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하고 싶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내 책이 이 세상에 있을 거야. 곧 나올 거야. 우리가 오늘 체리 블러썸 프로젝트라고 했으니까 벚꽃 피기 전에 나올 거야. 3월 말까지 좀. 이번 주까지는 좀 주제 고민하시고 다음 주에 목차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지금은 이제 수영장에서 발 담그면서 찰랑찰랑 이렇게 물 적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물 적시면서 책도 보시고 도서관도 가시고 그러다 보면 제가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되면 여러분 이제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그때 풍덩 빠지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글을 뽑아내시면 돼요. 예. 너무 기대되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필리핀에 그 컴패션 제가 이제 아이 어렸을 때부터 후원하는 단체에서 이제 십몇 년을 후원했으니까 많이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 나라를 보여주기도 싶기도 하고 또 부모하고 같이 가는 과정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사실은 같이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거든요. 후원하는 나라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제가 기록을 해서 책을 쓰면 다른 분들한테 후원하는 것도 많이 독려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도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책도 책인데 여러분이 이 글 쓰는 습관이 이렇게 잡히신다면 이거는 여러분 삶에서 엄청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 이거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40대인데, 제 삶이 40대, 50대, 60대, 70대의 삶이 되게, 너무 기대된다, 설렌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모지스 할머니는 80대에 그림 배우셔서 그림 이렇게 전시회 하시고 책 쓰고 그러셨잖아요. 모지스 할머니. 그림이 엄청 이쁘거든요. 초록초록한 그림이.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젊잖아요. 다
20대, 30대, 40대, 이렇게 50대까지 이렇게 너무나 좋은, 가장 좋은 시기니까 이때 정말 지원님 말씀처럼 중간 점검 한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정은님 하실 수 있으시죠? 정은님 어디 가셨나요? 사진이었어. 사진이었구나. 응. 그래, 우리 이번 주에 제가 미션을 단톡방에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미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한 번씩 조금 작게 잡아주시고, 제목을 재밌게 발랄하게 지으셔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시고, 제가 언제든 SOS를 치시면 달려갈 테니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1시간 동안 또 우리 이제 수업은 4회차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한 달 동안 다른 4회차는 원고를 제가 좀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에 가서 같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차도 마시면서 얼굴 볼 수 있으니까 대신 4회 동안, 4차시 동안은 매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요. 그래도 다 시간이 이렇게 잘 맞아서 너무 좋네요. 오늘 정우님은 조금 어려웠지만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아지길 바라고 설날이나 이런 연휴 때는 좀 조율해서 우리 날짜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쩜 이렇게 다들 예쁘게 수업에 집중하시는지 옆에 있는 것 같아. 잘 주무시고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좀 같이 이미지를 파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예, 참고하시고 또 언제든지 질문도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빠이. 들어가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이거 호스트 그 수락을 응. 내가 할게. 알았어. 이거 기록을